언니, 이건 꼭 챙기셔야 돼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0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소파에 앉은 저는 보험 설계사 박서연 씨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노후 자산 설계 자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녀는 늘 그렇듯 환한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 화면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번에 새로 나온 상품인데요. 납입 기간이 짧아서 언니한테 딱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건네는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실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를 믿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7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는 한결같이 저희 가족을 챙겨주었으니까요. 보험뿐 아니라 건강검진 일정도 챙겨주고 남편 회사 직원들, 단체, 보험까지 관리해 주었습니다. 근데 언니, 오늘 민수 사장님은 안 계세요? 회사 미팅이 있대요. 요즘 바빠서 저녁도 자주 못 먹어요. 역시 성공한 남자는 달라요. 언니는 복 받으셨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 민수는 10년 전 부도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안정 궤도에 올려놓았고 딸 예린이는 대학교 4학년이 되었으며 저는 20년 동안 평범하지만 평온한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서연 씨를 배웅한 뒤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감자를 깎으면서도 머릿속에는 아까 그녀가 보여준 숫자들이 어렴풋이 맴돌았습니다. 월 납입 85만 원. 10년 납입. 그게 맞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문가가 알아서 하겠지. 저는 늘 그랬으니까요. 저녁 7시가 넘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다녀왔어 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나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회의 어땠어요? 응, 괜찮았어. 근데 배고프네 뭐 해놨어? 된장찌개하고 생선구이요. 좋아하는 거.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들어갔고 저는 식탁을 차리러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반복해온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밥을 퍼고 국을 올리고 반찬을 가져오는 동안 남편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사 업무인가 보다 생각하며 저는 식탁을 마저 차렸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응, 금방.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노트북에서 딩하는 알림음이 울렸고 남편은 급히 화면을 내렸습니다. 너무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저는 국그릇을 든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뭐예요? 아니 회사 메일 별거 아니야. 남편은 노트북을 덮으며 일어섰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서늘해졌습니다. 왜 저렇게 급하게 화면을 내렸을까? 식사 내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밥을 먹고 생선이 맛있다고 말했으며 TV 뉴스를 보며 정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작은 변화를요. 밤 11시 남편은 먼저 잠들었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천장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미뤄둔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56세. 20년 전 결혼식 때보다 주름이 깊어졌지만 여전히 든든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하지만 가슴속 서늘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의 노트북이 소파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손은 이미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불이 들어왔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떴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비밀번호.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으니까요.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고 이메일 프로그램이 열려 있었습니다. 받은 편지함에는 회사 관련 메일들이 가득했습니다. 평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역시 내가 괜히 그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저는 휴지통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클릭. 휴지통 폴더가 열렸고 가장 위에 있는 메일의 발신자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서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목은 오늘 고마웠어요 였고 시간은 오늘 오후 5시 37분이었습니다. 제가 서연 씨를 배웅한 직후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오빠, 오늘 언니 만나고 왔어요. 역시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이번 상품도 잘 설명드렸으니 곧 계약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오빠가 말한 대로 수익자 변경건도 같이 처리할게요. 언니한테는 절대 들키지 않게 조심할게요. 보고 싶어요. 내일 봐요. 화면 속 글자들이 흐려졌습니다. 아니, 제 시야가 흐려진 것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귓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심장 소리였습니다. 너무 크게 뛰어서 온 세상이 그 소리뿐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화면을 스크롤 내렸습니다. 더 많은 메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지난주, 어제. 모두 남편이 삭제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요. 언니는 모르죠?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7년. 7년 동안 저는 그녀를 믿었습니다. 제 건강도, 제 재산도, 제 노후도 맡겼습니다. 명절 때마다 선물을 주고받았고 딸아이에게는 서연 이모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 안방까지 드나들었습니다. 그녀가 제 보험 증권을 전부 관리했습니다. 그녀가 제 남편과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밤 어둠이 깔려 있었고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5년 전 제주도 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저와 남편, 그리고 딸. 그때 우린 행복했을까? 아니, 그때도 이미 시작된 걸까?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아니,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은행 여신 심사팀 차장실, 책상 위에 쌓인 대출 서류들, 이 거래는 수상합니다라고 보고하던 제 목소리.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새벽 하늘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벽은 길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는 동안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0년을 함께 잤는데 오늘은 마치 모르는 사람과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6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정신이 또렷해지지 않았습니다. 꿈이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침 7시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습니다. 밥을 짓고 계란을 삶고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손은 저절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익자 변경. 어젯밤 메일에 있던 그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남편이 침실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네, 밥 차렸어요. 제 목소리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고 저는 맞은편에 앉아 그를 지켜봤습니다. 젓가락질 하나, 국 한 숟가락 뜨는 모습 하나가 모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점심 약속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 그래요. 저녁도 늦을 것 같아. 회식? 네. 거짓말. 그 단어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남편은 밥을 다 먹고 일어서며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는 모습이 익숙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식탁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해. 진정해야 돼.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멈출 수 없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씻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서재 책장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서랍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손은 이미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파일 뭉치가 보였습니다. 보험 증권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명의로 된 것, 딸아이 명의로 된 것, 모두 박서연 씨를 통해 가입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종신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실손보험, 숫자들이 빼곡했지만 저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고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약관들은 읽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었잖아. 전문가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증권 하나하나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앞면, 뒷면, 상세 내역까지.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 명의의 통장과 카드 명세서가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으니까요. 명세서를 펼쳤습니다. 지난달 내역이었습니다. 회사법인 카드, 개인 카드가 섞여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9월 15일 호텔 다이닝 32만 8천 원.
그날은 남편이 회식이라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9월 22일, 백화점 여성 의류, 145만 원. 제 옷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옷을 산 적이 없었으니까요. 10월 1일, 리조트, 68만 원. 그날 남편은 지방 출장이라고 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명백한 오후 2시 저는 인터넷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습니다. 보험 증권 수익자 변경, 불륜 증거 수집 방법, 재산분할 소송, 검색 결과들이 쏟아졌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광고, 탐정사무소 홈페이지, 법률 상담 카페. 저는 그중 법률 상담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의 글이 가득했습니다. 남편 불륜 증거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분할 어떻게 받아야 유리한가요? 보험금 편취 고소 가능한가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법도 절차도 방법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전 나는 알고 있었어. 은행 여신 심사, 부실 대출 적발, 서류 위조 간파. 그때 제가 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저녁 7시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회식 끝나고 2차 간대. 11시쯤 들어갈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히 와요. 그리고 곧바로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만에 누르는 번호였습니다. 2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선배님, 저 이지은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는 2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은행 여신 심사팀 팀장이었던 김유진 선배님이었습니다. 선배님 죄송한데 조언 좀 구하고 싶어서요. 그래 말해봐.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금융 서류 보는 법 좀 다시 배우고 싶은데요. 보험 증권이요. 전화 너머로 선배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할 일이 생겼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내일 시간 되면 나와. 사무실로. 감사합니다, 선배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밤 11시 3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지만 취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앉았어? 네. 기다렸어요. 미안. 오늘 좀 늦었지? 괜찮아요. 씻고 오세요. 남편은 욕실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콧노래까지 들렸습니다. 편하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욕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침실로 들어가려던 그가 멈춰 섰습니다.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얼른 자. 나도 피곤하네. 남편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니,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히고 끝을 내야 한다는 것을.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7년 동안 날 속였어. 둘 다. 새벽 3시.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숙한 곳까지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또 다른 통장. 제가 모르는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8,700만 원.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출처는 보험 수익금 환급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1년 전부터 시작된 입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SR명의 전환 완료. 최종 정리 예정. SR. 서연. 박서연. 숨이 막혔습니다. 명의 전환? 내 보험을 그녀 명의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메모까지.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다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니, 이제 뭘 해야 하는지 알아.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새벽 하늘.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년 동안 당했으니까 이제는 내 차례야.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7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잤어? 네.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글쎄, 아무거나 괜찮아. 똑같은 대화였습니다. 20년 동안 반복해온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입으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을까? 저 눈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숨겼을까? 그럼 다녀올게. 조심히 가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식탁을 치우지 않고 곧바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20년 만에 정장을 꺼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걸려있던 은행 다닐 때 입던 검은색 재킷과 바지였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조금 작아진 것 같았지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익숙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서울 강남에 있는 법률사무소 건물 앞에 섰습니다. 김유진 선배님이 이곳에서 재무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내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유진 재무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앞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네. 이지은입니다. 10시에.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분 정도 지났을까 안쪽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김유진 선배님이었습니다. 20년 전보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지은아, 오랜만이다. 선배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배님은 저를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고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너머로 마주 앉았습니다. 얼굴 보니까 심상치 않은데. 무슨 일이야?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찍은 사진들을 모두 담아온 것이었습니다. 이거 좀 봐주세요. 선배님은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보험 증권, 카드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메모. 선배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5분 정도 지났을까? 선배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아, 이거 보험 사기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수익자가 변경되어 있고 중간에 환급금이 빠져나간 흔적이 보여. 그것도 계획적으로. 이건 명백한 금융 사기야. 선배님은 화면을 스크롤하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통장 봐.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잖아. 이건 내 보험에서 중도 인출된 거야. 근데 넌 몰랐지? 네. 그리고 이 메모. SR명의 전환 완료라는 건 수익자를 박서연으로 바꿨다는 거야. 내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그 여자한테 가는 거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저는 내가 죽어야 돈을 받는 구조야. 지은아. 선배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건 위험해. 단순 불륜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야.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한 거야? 선배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해. 아직 늦지 않았어. 증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고 경찰 신고 준비해야지. 선배님은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 한 분 소개해 줄게. 금융 사기 전문이야. 그분한테 상담받고 법적 절차 밟아.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리고 지은아. 선배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남편한테 절대 들키면 안 돼. 지금부터는 완벽하게 연기해야 해. 알았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후 1시. 상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했어. 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근처 카페로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선배님이 보내준 변호사 연락처가 문자로 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박정훈 변호사. 010-1234-5678. 금융사기 전문. 내 소개라고 해. 손가락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정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진 대표님 소개로 전화드렸습니다.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아, 네. 유진 대표님한테 연락 받았어요. 상담 예약하실 건가요? 네. 가능하면 빨리 뵙고 싶은데요. 내일 오후 3시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커피는 여전히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식어가는 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어. 오후 5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익숙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소파에 남편과 박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오셨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오늘 사장님이랑 연금 관련해서 상담하다가 언니 오실 시간이라 기다렸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랬구나. 차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이제 가봐야 해서요. 서연이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함께 일어나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서연 씨. 아니에요, 사장님.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녀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언니, 다음 주에 언니 건강검진 일정 잡아야 하는데 제가 전화 드릴게요. 응, 그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연금 상품 하나 더 들기로 했어. 서연 씨가 괜찮은 거 추천해줬거든. 그래요. 당신도 나중에 설명 들어봐. 노후 준비 확실히 해야지. 노후?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습니다. 그럴게요. 저녁 준비할게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해. 들키면 안 돼. 선배님 말대로 연기해야 해.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TV를 보며 밥을 먹었고 저는 맞은편에 앉아 그를 지켜봤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외출한 것 같던데.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들켰나?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그저 무심하게 묻는 것뿐이었습니다. 응, 친구 만났어요. 누구? 대학 동기. 오랜만에. 그래, 좋았겠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밤 10시. 남편이 먼저 잠들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습니다. 보험 사기 처벌, 재산분할 소송 절차, 불륜 위자료,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법 조항들, 판례들, 승소 사례들. 20년 전 은행에서 부실 대출 서류를 검토하던 그때처럼 저는 하나하나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증거 목록, 보험 증권 원본, 수익자 변경 신청서, 남편과 서연의 대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호텔 예약 기록, 진행 순서, 변호사 상담 내일, 추가 증거 수집, 경찰 신고, 민사소송 준비, 이혼 소송.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이 점점 명료해졌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씩, 차근차근.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침실로 돌아가는 길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저녁 늦을 것 같아.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응.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곧바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제 입었던 정장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야. 진짜 싸움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주소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약속. 늦지 말자.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고 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오후 3시. 법무법인 정의는 서초동 고층 빌딩 15층에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한 리셉션 공간이 보였습니다. 앞에 앉은 직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네. 이지은입니다. 박정훈 변호사님과 3시에. 확인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가죽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가방 속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모든 증거가 담긴 작은 장치였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이지은님 들어오세요. 안내를 받아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책상 뒤편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박정훈입니다. 앉으세요. 이지은입니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김유진 대표님한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보험 사기 관련이라고요. 네. 저는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여기 증거 사진들 담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USB를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클릭 소리만이 조용한 상담실을 채웠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박 변호사가 안경을 벗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어떤 게요? 일단 수익자 변경이 무단으로 이루어졌고 중도 인출금이 제3자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자 사문서 위조예요. 박 변호사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이 서명 보세요. 이게 본인 서명인가요? 보험증권에 찍힌 서명이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지만 필체가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제 글씨 아닙니다. 그럼 위조예요. 이것만으로도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경찰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금융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이 세 가지로 고소할 수 있어요. 박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이랑 재산 분할은 별도로 진행해야 하고요.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요. 길면 그 이상 1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증거인멸 위험이 있어요. 남편이나 박서연 씨가 눈치채면 모든 서류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완벽하게 평소대로 생활하세요. 네. 그리고 더 필요한 증거가 있으면 계속 수집하시고요. 특히 남편과 박서연의 대화 기록이 있으면 좋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법적 절차, 필요한 서류, 예상 시나리오들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안에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하세요. 제가 법률 자문서 작성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상담실을 나올 때 박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이지은 씨. 증거가 확실하니까 이길 수 있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5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 신고, 이혼 소송, 재판, 현실로 다가오는 단어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예린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집에 갈게. 응? 갑자기? 과제 끝났어. 집밥 먹고 싶어? 그래. 올래? 응. 7시쯤 도착할 것 같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예린이, 제 딸, 이 애한테 어떻게 말하지? 오후 7시 30분. 현관문이 열리며 예린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큰 백팩을 메고 들어오는 모습이 여전히 어려 보였습니다. 어서 와. 손 씻고 밥 먹어. 아빠는? 아직 안 왔어. 회사 일 있대. 예린은 방에 가방을 내려놓고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저녁을 차렸습니다. 예린이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습니다. 와, 맛있겠다. 학교 밥은 진짜 별로야. 예린은 밥을 뜨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응? 왜 그래? 요즘 이상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가? 몰라. 그냥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예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때 예린이 말했습니다. 혹시 아빠랑 싸웠어? 아니, 거짓말. 엄마 거짓말할 때 그렇게 눈 못 마주쳐. 예린은 제 딸이었습니다. 22년을 함께 산 딸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예린아, 응,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예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켜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험 증권, 통장 거래 내역, 이메일,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예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가 서연 이모랑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린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특히 남편과 서연의 이메일을 읽을 때 예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이지? 아니야. 엄마, 이거 진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린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예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알고 있었어. 뭐? 1년 전에 봤어. 아빠랑 서연 이모.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뭘 봤는데? 아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손잡고 있었어. 그때 난 착각인 줄 알았어. 그냥 친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아니었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예린아. 엄마가 미처 몰랐어. 아니야, 엄마.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밤 9시, 예린이 눈물을 닦고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야. 그리고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거야. 아빠도 서연 이모도.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예린아, 넌 엄마 혼자 감당하기 힘들잖아. 나도 이제 어른이야. 예린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하자. 엄마.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다녀왔어. 예린이 왔어? 예린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응, 아빠. 오늘 집밥 먹으러 왔어. 그래, 잘했다. 밥 먹었어? 응.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예린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들키면 안 돼. 예린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나 방 가서 과제 좀 할게. 그래, 가봐. 예린이 방으로 들어가고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 물 좀 줘. 네. 저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물을 건네며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우릴 하지만 표정을 굳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은요? 먹었어. 거래처에서. 그래요. 남편은 TV를 켰고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싱크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밤 11시 남편이 먼저 잠들었습니다. 저는 예린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엄마야.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예린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못 자겠어, 엄마. 나도.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예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꼭 이길 거지? 응, 이길 거야. 나 뭐 도와줄까? 지금은 평소처럼 지내줘. 아빠한테 절대 티내면 안 돼. 알았어. 나 연기 잘해. 예린이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예린아. 내가 있어서. 엄마도 혼자 참았을 생각하니까 미안해. 아니야. 이제는 괜찮아. 우리 둘이잖아.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남편과 예린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린아, 오늘 학교가? 응, 오후에 수업 있어. 그래. 아빠가 태워다 줄까? 아니, 괜찮아. 지하철 탈게. 평범한 아침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예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이 곧 깨질 것이라는 것을. 남편이 출근하고 예린도 학교에 가고 집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정훈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목격했다고 합니다. 1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증인 진술서 작성 도와드릴게요. 이번 주 중에 한 번 더 오세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예린이랑 함께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을 배웅하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20년 동안 해온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없는 시간에는 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금융 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3가지 혐의였습니다. 박정훈 변호사와 만나 이혼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예린과 함께 증인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제명의 계좌를 새로 만들고 비상금을 옮겼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무너지지 않기 위해 저는 움직였습니다. 10월 셋째 주 토요일,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댁 식구들, 남편의 형제들, 그리고 저희 부부와 예린이.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6시, 시댁 근처 한정식 집에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 예린이 함께 차를 타고 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예린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오늘이야. 오늘 끝내는 거야. 예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다른 가족들이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큰형님 부부, 작은형님 내외. 왔어?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준비해온 선물을 건넸습니다. 고급 한복 세트였습니다. 어머,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아니에요. 건강하세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원형 테이블에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상석에, 저와 남편은 그 옆에, 예린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 전, 찜, 구이. 화려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자, 어머니 생신이니까 건배합시다. 큰형님이 잔을 들었고 모두 따라 들었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고맙다, 애들아.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자식들 자랑을 하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말해야 해. 예린이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험 증권사본, 통장 거래 내역, 이메일 출력본, 카드 명세서, 모든 증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서류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화 소리가 멈췄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그게 뭐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그거.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은 보험 증권이었습니다. 이건 제 명의로 가입된 보험입니다. 하지만 수익자가 제가 아닙니다. 시아버지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박서연, 저희 보험 설계사요.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두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이건 남편 명의 통장입니다. 제가 모르는 통장이에요. 여기 보시면 매달 제 보험에서 중도 인출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큰형님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장, 이메일 출력본이었습니다. 이건 남편과 박서연 씨의 이메일입니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읽는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식당을 갈랐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년입니다. 7년 동안 저는 박서연 씨를 믿었습니다. 제 재산도 건강도 모든 걸 맡겼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 남편과 그리고 제 돈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린이 일어나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봤어요. 1년 전에 아빠랑 서연 이모가 손잡고 있는 거.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예린아, 너. 미안해요, 할머니. 그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오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통장은 뭐죠? 이 이메일은요? 이 서명은요? 위조된 서명이 찍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제 글씨 아니에요. 누가 위조한 거죠?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아버지가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이 자식이, 내가 정말... 아버지, 진정하세요. 이건... 입 닥쳐. 식탁 위 물컵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움켜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게 진짜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진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할 겁니다. 뭐? 그리고 고소했습니다. 금융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경찰 조사 곧 시작됩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경찰에? 네, 당연하죠. 미쳤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는데? 가정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 7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게 가정인가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이건 정말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이제 남이에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남이라니. 2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못 참겠어요. 참아. 남자란 원래 실수하는 법이야. 실수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7년이 실수예요? 제 돈을 빼돌린 게 실수예요? 제 서명을 위조한 게 실수예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큰형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은아, 진정해. 일단 앉아서. 진정하라고요? 저는 큰형님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부인이 7년 동안 바람 피우고 형님 돈 빼돌렸어도 진정하실 수 있으세요? 큰형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탁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지은아,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린이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예린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 끝났어, 예린아. 응, 이제 시작이야. 예린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여보. 뒤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식당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얘기하자. 응? 할 말 없어요. 제발.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당 앞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남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한테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린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잘했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끝났구나. 20년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린과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뭐 먹을까? 라면 끓여줄까? 응. 주방에 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끓어오르는 물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면이 다 끓었습니다. 예린과 마주 앉아 먹었습니다. 엄마, 응? 우리 이길 거지? 응, 이길 거야. 약속해. 약속할게.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예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예린은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정훈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가족들 앞에서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5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남편 측 반응을 지켜봅시다. 아마 합의 제안이 들어올 겁니다. 절대 응하지 마세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 섰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해요? 아니,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진짜야. 7년이 후회로 끝나나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저 방 갈게요. 내일 이사 준비할 거니까 집 구경하세요. 이사? 어디로?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가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이제 남이라고 했잖아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대에 앉아 귀를 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이미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남편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에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안 갔어요? 회사 쉬었어. 우리 얘기해야 하니까. 할 말 없다고 했잖아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왔습니다. 여보, 나 진짜 서연이랑 끝냈어. 어제 전화해서 다 정리했어.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당신 혼자 끝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제 민수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너 대체 무슨 짓이야? 가족 모임에서 그런 망신을? 어머니, 저는 이혼? 고소? 너 미쳤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20년 살아온 가정을 그렇게 쉽게 버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남편이, 남자가 한두 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이혼을 한다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7년이에요, 어머니. 그래도 참아야지. 내가 뭐가 잘나서 이혼을 해? 어머니, 당장 고소 취하하고 남편한테 사과해. 알았어? 아니요. 못해요, 어머니. 이건 제 인생이에요. 인생? 내가 뭘 알아? 이혼하면 내가 어떻게 살려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고집불통아, 내 아버지 말씀 들어봐. 전화기 너머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아버지, 집으로 와. 지금 당장. 아버지, 저는 말 안 듣겠다는 거야? 목소리가 무서웠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이혼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뭘 안다고. 아버지, 제발 제 말 좀. 너 우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구나. 그래. 아버지, 우리 딸 아니야, 이제. 알아서 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보,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친정에서까지 나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끝없이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큰형님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작은 형님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연달아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큰형님 지은아 생각 좀 해봐. 가정이 먼저야. 작은 형님 애들 생각은 안 해? 이혼하면 예린이가 어떻게 돼? 시어머니 며느리 내일 집으로 와. 얘기 좀 하자. 친정 어머니 너 정말 고집대로 할 거야? 후회하지 마.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침대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오후 3시 예린이 집에 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문 잠갔어? 열어봐.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예린이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그래? 울었어? 아니야. 거짓말. 무슨 일 있었어?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예린에게 오늘 받은 전화와 문자들을 보여줬습니다. 예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다들 나보고 참으래. 미쳤네. 할머니도, 외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린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 우리 둘이서 하면 돼. 예린아,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 할머니들이 이상한 거야.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근데 예린아, 엄마가 정말 잘하는 걸까? 당연하지. 모두가 나보고 틀렸대. 그래도 엄마는 맞아. 나는 엄마 편이야.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예린이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엄마 먹어.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괜찮아. 안 괜찮아. 먹어. 억지로 한 젓가락 떴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린이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엄마, 택배 아니고 외할머니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 열어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예린이, 너 잠깐 방 가 있어. 네. 예린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어머니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니. 너 진짜 이혼할 거야? 네. 고소도 취하 안 할 거고? 네. 한숨이 길게 나왔습니다. 너 그러다가 혼자 된다?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53살에 이혼하면 누가 너 봐줘? 누가? 어머니, 저는 너 혼자 어떻게 살려고? 돈은 있어? 직장은? 찾아볼게요. 20년 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누가 너 써줘?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남자가 바람 한 번 피웠다고 이혼해?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딨어? 한 번이 아니에요. 7년이에요. 7년이든 10년이든 참는 게 여자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아버지도 바람 피우셨나요? 그래서 어머니가 참으신 거예요? 손바닥이 날아왔습니다. 따귀를 맞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감히 부모한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넌 이제 내 딸 아니야. 알아서 살아. 어머니는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예린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엄마,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예린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텅 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응? 우리 진짜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어. 엄마도 고개를 돌려 예린을 봤습니다. 무서워, 예린아. 모두가 나보고 틀렸다는데. 아니야. 엄마는 맞아.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 예린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맞는 일이 더 힘든 법이야, 엄마. 그럴까? 응. 그리고 엄마한테는 나 있잖아. 눈물이 또 흘렸습니다. 고마워, 예린아. 엄마, 나 내일 학교 안 갈게.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가야지. 싫어. 엄마 곁에 있을 거야.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하루 받은 문자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참아라. 가정이 먼저다. 너 혼자 어떻게 사니? 후회하지 마.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정말? 그때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박정훈 변호사였습니다. 이지은 씨, 괜찮으세요? 주변에서 압박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모두가 저더러 틀렸다고 해요. 1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법은 당신 편입니다. 증거가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포기하지 마. 법은 내 편이야.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가로등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정말?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막만이 저를 감쌌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버텨야 해. 조금만 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린이 자고 있었습니다.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예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소한 이해는 내 편이야. 그 생각에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 친정 아버지의 분노, 어머니의 따귀, 모두의 비난. 참아라. 틀렸다. 후회할 거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들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는 걸까? 대답은 여전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친정에서는 연락이 끊겼고 시댁에서는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합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줄게. 고소만 취하해. 예린이 생각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지.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생각 좀 해봐. 모두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박정훈 변호사가 보낸 문자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법은 당신 편입니다. 그 말을 되뇌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11월 첫째 주 월요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지은 씨, 조사 준비 완료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박정훈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금요일에 경찰 조사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네. 하지만 긴장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고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금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예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나도 갈래. 아니야. 학교가 싫어. 나도 증인이잖아. 예린아, 엄마 혼자 보내기 싫어. 제발. 예린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오전 9시 30분. 서초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박정훈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 예린 양. 오셨군요. 네, 변호사님. 긴장하지 마세요. 준비한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회색 벽과 테이블, 그리고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담당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지은 씨 맞으십니까? 네. 앉으세요.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소인은 강민수, 박서연 2명이고 혐의는 금융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입니다. 맞습니까? 네. 증거 자료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형사가 제출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보험 증권, 통장 거래 내역, 이메일, 카드 명세서 하나씩 확인하는 동안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 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지은 씨, 이 서명 보세요. 보험 증권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본인 서명 맞습니까? 아니요. 제 글씨 아닙니다. 그럼 누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서연 씨나 남편이 위조한 것 같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 서명은 항상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히 다릅니다. 형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럼 수익자 변경은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한 달 전쯤입니다. 남편이 삭제한 이메일을 복구하면서요. 그 이메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박정훈 변호사가 출력물을 건넸습니다. 형사가 읽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의도가 보이네요. 네. 제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박서연 씨한테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형사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언제부터 의심했는지,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남편과 박서연의 관계는 언제부터인지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제 조사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린 양, 들어오세요. 예린이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박정훈 변호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피고소인들 조사 차례입니다. 아마 다음 주쯤 될 겁니다. 남편도 여기 오나요? 네. 그리고 박서연 씨도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시 봐야 하는구나. 30분 뒤 예린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예린아,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 하지만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은 쌀쌀했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찰 조사 끝나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재판이고요.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버티셔야 합니다. 박정훈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뒤 박정훈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지은 씨, 남편과 박서연 씨 조사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둘 다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해서 검찰 송치 확정입니다. 그럼 이제 재판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하고요. 이혼 소송도요? 네. 동시에 진행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이혼소송 모두 내년 1월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혼자 집을 구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예린과 단둘이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2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옷장을 열 때마다, 서랍을 열 때마다 추억이 쏟아졌습니다. 결혼식 앨범, 예린이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우리 행복했었나?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였는지는 이제 알 수 없었습니다. 사진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예린의 방으로 갔습니다. 예린아, 짐 다 쌌어? 응, 거의. 미안해. 왜? 이런 집으로 가게 돼서. 예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엄마랑 있으면 어디든 좋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고마워, 예린아. 12월 마지막 주,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이사 트럭이 왔고 짐을 실었습니다. 20년치 짐이었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일부러 피한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빈 집을 돌아봤습니다. 거실, 주방, 침실, 예린이 방, 모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20년을 살았구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엄마, 가자. 예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새 집,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예린과 함께 하나씩. 엄마, 이거 어디 둘까? 거기 놔둬. 이건? 저기. 밤늦게까지 짐을 풀었습니다. 지쳤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겨우 끝났습니다. 예린은 방에서 잠들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정훈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사 끝났습니다. 재판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5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 주에 만나서 재판 전략 논의합시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정말 싸움이야. 다음해 1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높고 차가운 건물이었습니다. 예린과 함께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남편과 박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제1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와 박서연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약 7년간 피해자 이지은의 보험증권을 위조하고 수익자를 무단으로 변경하였으며 총 8,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보험 증권, 위조된 서명, 통장 거래 내역, 이메일, 하나하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박서연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 반론하십시오. 남편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강민수는 혐의를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횡령 의도는 없었으며 가정 내 재산 관리 차원이었습니다. 가정 내 재산 관리?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한 것이 재산 관리입니까? 그건 변호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서연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박서연은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수익자 변경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공판은 2주 후입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예린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훈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잘하셨어요. 피고 측이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증거가 명백합니다. 이길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은 씨, 돌아봤습니다. 박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뭐예요? 재밌죠? 이렇게까지 하시니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시작? 난 그냥 이랬을 뿐이에요. 고객 관리.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객 관리? 남편이랑 자는 게 고객 관리예요? 박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남편, 언니가 제대로 못 잡아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20년 동안 집에서 밥이나 하면서 남편한테 뭘 해줬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도는 거죠.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예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안 돼. 예린아, 저런 사람한테 손대지 마. 더러워. 예린이 박서연을 노려봤습니다. 법정에서 봐요, 서연 씨. 아니, 피고인. 박서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두고 보죠. 그리고 돌아서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예린과 박정훈 변호사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아플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법정, 남편의 고개 숙인 모습, 박서연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마지막 말, 언니가 제대로 못 잡아놔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야. 주먹을 쥐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은행 여신 심사팀. 이지은 차장님, 이 서류 좀 봐주세요. 이건 위조예요. 명백히. 역시 차장님은 다르십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날카롭고 정확한. 하지만 20년 동안 잊고 살았지. 이제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 사람. 진짜 나.
이제 끝을 볼 거야. 반드시.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매주 법정에 앉아 증거를 제시하고 증언을 듣고 판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 석 달은 끝없는 터널 같았습니다. 3월 셋째 주 목요일, 형사재판 선고 날이었습니다. 법정은 가득 찼습니다. 방청객들, 기자들, 그리고 저와 예린이.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 박서연, 일어서십시오. 남편과 박서연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박서연은 여전히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는 금융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남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다야?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서연은 금융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박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한 보험 설계사 자격을 영구 박탈하며 피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겼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법정 밖, 박정훈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지은 씨, 이기셨어요. 네. 민사재판도 곧 끝날 겁니다. 재산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예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우리 이겼잖아. 그래.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울고 있는 걸까? 이긴 건데. 예린이 저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이제 끝났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예린아. 이제 정말 끝이야. 20년이 모든 게. 한 달 뒤 이혼 소송 선고가 있었습니다. 판사는 이혼을 인정했고 재산 분할은 7대 3으로 제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위자료는 1억 원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4월 봄이 왔습니다. 새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연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옛날 사진들이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예린이 태어났을 때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 우린 정말 행복했을까? 아니면 저만 그렇게 믿었던 걸까?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5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예린이 앞에서 부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시작된 거였을까? 그 사람과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에 닦아냈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엄마, 뒤돌아보니 예린이 서 있었습니다. 왜 울어? 아니야. 먼지 들어가서. 거짓말. 예린이 다가와 사진을 봤습니다. 아, 제주도 갔을 때. 응, 나 이때 좋았는데. 그래. 예린이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근데 엄마. 응?
이제 이 사진 속 우리는 없어. 고개를 들어 예린을 봤습니다. 뭐? 이건 과거야. 이제 우린 다른 사람들이 됐어. 예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더 강해진 사람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린이 사진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건 잘 보관하자. 기억은 지울 수 없으니까. 그래. 하지만 여기 매달리지는 말자. 엄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월. 법원에서 최종 서리를 받았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문이었습니다. 호적에서 남편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20년 만에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예린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린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택배. 큰 상자였습니다. 보낸 사람 란을 보니 김유진 선배님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책 한 권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재무 설계였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은아, 오랜만에 연락한다. 재판 이겼다는 소식 들었어. 축하해. 근데 지은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집에만 있을 거야? 너 20년 전에 얼마나 똑똑했는데. 다시 시작해봐. 아직 늦지 않았어. 이 책 보내는 이유는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할 생각 없냐고 물어보려고. 재무 컨설턴트. 내 전공이잖아. 생각해보고 연락해. 마이너스 유진 올림.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시작? 53살에? 하지만 가슴 한편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감정이었습니다. 예린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엄마 해봐. 나, 응. 엄마 잘할 수 있어. 하지만 나이가 뭐가 중요해? 엄마는 똑똑하잖아. 예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엄마 응원할게. 눈물이 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뒤 김유진 선배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선배님. 지은아, 전화 기다렸어. 해볼게요. 다시 시작. 잘 생각했어. 다음 주 월요일에 나와. 사무실 구경시켜줄게.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20년 전에 입었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조금 작았지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진짜 나. 6월, 재무 컨설팅 회사에 출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일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고객을 만나고 재무 설계를 하고 보험 상품을 분석했습니다. 20년 전에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가 느렸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이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차렸습니다. 예린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어땠어? 괜찮았어. 새 고객 상담했거든. 잘 됐어? 응. 선배님이 칭찬해 주셨어. 우와, 대단해. 예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예린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는 쉬어. 내가 할게. 고마워, 예린아.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아름다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출근, 상담, 점심, 회의, 퇴근, 장보기, 저녁,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제 하루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누군가의 엄마만이 아닌, 그냥 저로서의 하루. 이지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평온하게. 몇 달 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팀장이었습니다. 지은 씨, 능력이 뛰어나니까 팀을 맡아봐요. 김유진 선배님이 말했습니다. 제가요? 당연하지. 고객 만족도도 높고 실적도 좋잖아. 감사합니다, 선배님. 고맙긴. 당연한 거야. 그날 저녁 예린에게 말했습니다. 예린아, 엄마 승진했어. 진짜? 대박. 예린이 뛰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최고야. 고마워. 축하 파티 해야겠다. 뭐 먹고 싶어? 글쎄, 예린이가 좋아하는 거. 그럼 치킨. 둘이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1년 뒤 봄이 다시 왔습니다. 베란다에 서서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작년에도 봤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작년에는 공허했습니다. 올해는 평온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보험 증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박서연이 만들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됐어. 끝. 손가락을 봤습니다. 결혼 반지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마저도 곧 사라지겠지.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꽃잎들. 하지만 나무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꽃잎은 떨어져도 나무는 남는 거야. 멀리서 예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밥 먹어. 응, 간다. 돌아섰습니다. 벚꽃 너머로 제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인생이야. 새로 시작하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재무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팀장을 넘어 이사가 되었습니다. 예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가끔 주말에 만나 밥을 먹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바쁘지. 근데 좋아. 행복해? 물음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외로울 때가 있었고 밤에 잠 못 이룰 때도 있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린 행복했을까? 하지만 이제는 답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가 아니야. 지금이지. 응,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예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나도 엄마 행복하면 좋겠어. 너도 행복해야지. 나는 당연히 행복하지. 엄마 덕분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겼어. 법적으로.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순간 저는 공허했습니다. 20년이 무너지는 걸 보며 저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손을 펼쳤습니다. 결혼 반지가 있던 자리. 이제는 흔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다 지나갔어. 이제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쓸쓸하지만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 이지은. 그 이름으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한 여성이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그 과정에서 20년의 세월, 가족의 신뢰,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공허함이 밀려오고 모두가 등을 돌린 고독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 일어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이지은.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저 자기 자신으로서. 이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이지은 씨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법정에서 이겼을 때 그녀는 공허했습니다. 2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고 가족 모두가 등을 돌렸으니까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행복하다고. 완벽하지 않지만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살고 있다고. 여러분, 때로는 옳은 선택이 가장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참으라고 할 때 혼자서 일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우리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3세에 시작한 그녀처럼 지금이 바로 당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답게 사시길. 감사합니다.